두 번째 집을 찾아 서울시 중구로 왔습니다. 충무로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다는데요. 스트리트 뮤지엄. 어머, 이건 깡통로보다냐? 여기는 건물 벽면 전체가 캠퍼스가 됐고요. 아니, 이 거리는 신기하게 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구에서 이렇게 조성을 잘 해줬나 봐요. 오늘 만날 건축주 분님이 이 거리를 만드셨어요. 에? 아니, 오늘 나오시는 출연자분이 이거를 조성을 하셨다고요? 이 거리를요? 예술통 거리를 조성하고 코로나 전에는 매년 예술축제도 벌렸다죠. 삼거리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 삼거리 앞에 집 여기밖에 없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저기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시는군요.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길을 선생님께서 조성을 하셨다고요? 제가 이 충무로에 좀 빚이 많아요. 빚이요? 네, 제가 사실 충무로에서 모든 걸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얻었던 것들을 갚는 일을 10년 동안 계속 해왔죠. 고향은 저 멀리 경남 산청이랍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을 했는데 학비를 직접 벌어야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청계천에서 넝마주의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을지로로 와서 인쇄소들에서 일을 했었었고, 그리고 명보국장 쪽에서 뭐 지포도 팔기도 했었고, 그리고 충무로로 들어오면서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은 광고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죠. 직접 세운 회사의 연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선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을 가지를 않았고,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유학도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학비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충무로에 진 그 학비를. 성공의 발판이 된 충무로가 자신의 대학이었고 인쇄소 사장님들이 교수였다는 동훈 씨. 사재를 털어 쇠락해 가던 충무로 일대를 되살리는 예술통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아예 이 거리에 자신의 집을 짓기로 한 것이지요. 건물이 사실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가운데 집은 저희 집이 아니에요. 그래요? 1층만 저희가 임대를 했고요. 예. 가운데는 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2층을 올라가 보면 예. 이 건물이 오래전에 하나의 건물이었다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원래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셋으로 나뉘었다는 묘한 집 탐구해 볼까요? 이곳은 동훈 씨의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요. 어머나, 이게 다 뭔가요? 대들보에 석가래. 야,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거기다 네. 천장도 다 판으로 붙여서 정말 이 지붕 때문에 마치 박물관 안으로 싹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 지붕 석가래가 길게 저쪽으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어져 있는. 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한 집이었습니다. 벽 너머가 옆집인데요. 천장 위로 석가래가 연결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생학교였다네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 뜻밖의 물건도 나왔다지요. 석가래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가래 위에 완전하게 감춰져 있었고, 그 건조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 기생학교에 다니던 누군가 숨겨놓았던 양산이랍니다. 수십 년이 넘는 세월 주인을 기다리던 양산처럼 동훈 씨는 오래된 건물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좋아서 이 석가래를 버릴 수 없었답니다. 지붕을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네. 그 위에 다른 지붕 구조물을 만들어서 네. 얘를 한마디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거대한 샹드리에가 하나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진짜 거대한 샹들리에네요. 석가래를 살리기 위해 아예 새 지붕을 만들어 감싼 건데요. 그러다 보니 원래 있던 집보다 층고도 2배 정도 높아졌지요.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공간은 어떨까요? 야, 여기 선생님 보니까 작업실인가 봐요. 네, 제가 목공 작업을 하는 목공방입니다. 어머나, 서울 한복판 맞나요? 목공소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 많은 분들이 또 꿈꾸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각종 공구도 다 갖춰 놓으시고 여기서 뭐 직접 뭐 만드시고 그러나 봐요. 뭐 테이블이나 전정에 이제 샹드리에나 네. 그리고 또 갤러리 벽체를 만든 부분들이나 이 작업들의 흔적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아, 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원래 하나의 집이었다 보니 현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문을 통해서 2번째 집으로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가구며 인테리어까지 나무로 된 건 전부 동훈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우,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야, 여기 뭐 완전히 다른 공간인데요? 네. 아, 진짜 이제 네. 놀이터로 오셨습니다. 놀이터. 여기가 그러면 거실이 아니고 놀이터예요? 네. 유행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 광고장의 숙명이랄까요? 동훈 씨는 알아주는 취미 부자랍니다. 한 번 꽂히면 끝을 봐야 한답니다. 음악 장르별로 스피커가 따로 있고요. 와인은 배워도 끝이 없는 세계랍니다. 이건 바이크 프라모델을 해체해 놓은 건데요. 엄마 바이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에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을 했답니다. 바이크 레이싱을 실제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정말요? 더 이상은 가지 말자. 갈 수가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프로로 뭐 데뷔하거나 그러면 아예 이제 그게 미쳐버리는 건데 약간 미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는 거죠. 요즘 빠져있는 취미는 집짓기. 건축을 배우지는 않았으니 공간에 직접 테이프로 설계 도면을 그려나가며 집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목공방에서 직접 자재를 만들어 인부들과 함께 시공을 한다죠. 작업에 몰두하다가 보름 이상 쉬지 못할 때도 자주 있답니다. 그렇게 11개월, 이제야 놀이터가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왔어, 경호야. 전시 끝난 거예요? 네, 가지고 작가님은?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집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 한번 구경 왔습니다. 번개 치면은 항상 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와요. 어머나, 생선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왔네. 요리도 동훈 씨의 취미 중 하나라지요. 진짜 특별한 요리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일주일에 8번 파티하는 집으로 유명하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머리가 커서 모름지기 놀이터는 이렇게 친구들로 북적북적 해야지 제맛이죠.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랑채 같은 곳이죠. 난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이 공간이 주는 그치. 그 특수성이 있어. 이 집은 한옥처럼 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이 행랑채, 가운데가 사랑채, 그리고 안채로 이어지죠. 손님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공간의 분리가 중요했다는데요. 안채에는 가족을 비롯해서 몇몇 절친들을 위한 공간이라죠. 여기가 이제 2층으로 네. 이 난간도 참 예쁘게 처리를 잘하셨네요. 특히 2층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클래식 위주로 야, 근데 뭐 새로운 공간으로 또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와, 야, 여기는 또 하나의 거실이 나오는데요? 네. 와, 2층은 길게 이어진 원룸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옆으로 거실 겸 오디오룸이 있고요. 그리고 옷장과 보조 주방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위에 한번 보세요. 천장을 전부 창으로 덮었답니다. 야, 어떻게 환한가 하고 봤더니 놀라운데요? 이제 로버트 태권보이가 오면은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어. 천장을 다 뚫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집에 살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 유리 돔이 열리면서 네. 올라가잖아요. 천장을 창으로 마감한 집은 지금껏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지요. 하자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제 집을 맞아요, 지어도 맞아요. 무섭고요. 그렇죠. 이걸 다른 집을 위해 설계를 할 때도 무서워요. 사실 비가 이렇게 새면 사람들이 그걸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네. 물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서. 음. 근데 저는 방식이 좀 틀려요. 그냥 밑에 물바지를 아예 해버려요. 유도를 하시는구나. 네. 어떻게 해서든 천창을 살린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정 그 위에 그 유리로 떨어지는 그 빗줄기 그런 소리 듣고 그리고 보여지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다락방에 작은 창 그쪽을 그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늘을 보듯이 그런 이제 공간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천청이 이 뚫려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봄이 오면 장미넝쿨이 우거질 거라는데 동훈 씨 낭만 좀 아는 분이시네요. 어머니 오셨어요? 예, 갈비 좀 해왔어. 아 갈비 오셨어요? 예, 잡채하고 오. 얼마 안 돼. 너 여럿이 잡채. 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시랍니다. 아이고 아들 좀 잡사야 일을 하시지. 헤어지 말라 해도 내가 아들 생각이 남게네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막내가 제일이요 최고요 최고. 가끔 막내 아들 생각나서 음식을 해오신다는데 손이 보통 크신 게 아니라네요. 어머나 매운 갈비찜이구나. 아이고 맛있겠다. 아유 밥도 한솥 해오셨네.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건 너 밥이지. 그건 너 밥이지. 만날 먼저 안 떠나 내가 밥을. 아들이 없어도 언제나 아들 밥을 제일 먼저 공기에 담아 따로 둔다죠. 이런 정성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답니다. 밥은 언제든지 깎아서 하는 거 아니야. 고봉으로 담는 거. 예.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내일 모레 환갑을 맞이하는데도 자식은 왜 늘 아이처럼만 보일까요? 어머님이 해오신 건데 맛있겠죠? 예, 예. 그런데 어머님이 동훈 씨에게 조금 더 각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호떡 장사 했었잖아요. 호떡 장사도 하고 온갖 그때 거. 우리 집도 없었잖아.
내 아까야 그 안에 잤지 내가. 예약가에서 잤죠. 예, 내 아까야 자고. 남편과 사별 후 친정어머님에게 동훈 씨를 맡기고 홀로 상경을 했다죠. 리어카로 호떡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건사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답니다.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놀래버렸어요 내가. 놔두고 할머니한테 놔두고 왔으니까 가슴이 아팠어. 제일 막내이라서요. 동훈 씨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찾아왔을 때 모자가 잠을 청할 곳이 호떡 리어카밖에 없었답니다. 파바리그 꽃시장을 주변으로 반경에 그 비닐하우스에 이 농장들이 많았죠. 근데 그 농장에 어머님이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끝에 파이프 한 칸, 거기를 이제 얻으셨어요. 얻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집이라는 집을 만들었죠. 비닐하우스 끝 한 칸을 개조해서 만든 우리 집. 서울에서 처음 가진 첫 보금자리였지요. 그때 이거는 내 공간이야. 그리고 누구도 여기에는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와. 라는 그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안을 엄청 예쁘게 꾸몄어요. 그 힘든 세월을 사는 동안 리어카 잠자리는 비닐하우스가 되고 작은 셋방이 됐다가 마침내 꿈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 탐구 이어가 볼까요? 고향에 대한 기억 때문일까요? 동훈 씨는 나무가 그렇게 좋답니다. 이거는 항균나무라는데 버려진 자투리로 만들었다지요. 루바도 테이블도 동훈 씨 작품.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촛농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 초 태우다가 혹시 사실 저거는 네. 제가 이제 이 건물의 인테리어를 거의 마지막쯤에 이 책상을 만들었어요. 저게 사실 제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했던 저의 땀 한 방울은 여기다 표시를 해두자. 저를 위한 선물로 저기에 조각을 해서 붙였습니다. 왠지 저한테 눈물처럼 들리는데.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만든 내 집. 왜 피땀 눈물이 없었겠어요. 이곳이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해드리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최애 공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여기가 뭐예요? 오. 어머, 이거 평상 아닌가요? 창 모양에 딱 맞춘 소나무가 활용정점인데요. 이 풍경을 위해 직접 프레임 없는 창문까지 만들었답니다. 프레임이 없으니까 굉장히 시야가 확 터지네요. 네. 야, 그래서 이 소나무가 한 폭의 이런 동양화처럼 이 수묵화처럼 보이는 거군요. 이 비밀을 한번 공개해드릴까요? 여기 뭐 지금 충분히 놀란 것 같은데 뭐 더 놀랄 게 또 있어요? 정말 제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뿌듯해하는. 변할 게 없는데? 와, 이야 이거 트랜스포머네요. 아니 어떻게 바닥에 올라오죠? 와, 그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예. 그 서서 업무 보는 책상이 있었었죠. 요새도 써요. 그런가요? 네. 그 책상의 다리, 그 부속이에요. 그 그거를- 부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었고. 네. 야, 그럼 그 기성 제품에서 부품을 떼다가 네. 이렇게 조립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 행랑채에서 안채까지 넓은 공간 가운데에서 선택된 동훈 씨의 최애 공간.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살던 그 시골의 외할머니랑 같이 살던 초가집에는 뒤쪽에 아무도 안 쓰는 텐마루가 조그만 게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흔들면서 맨날 밖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기 앉으면은 바로 앞에 할머니가 이렇게 키우는 화초들이 있는 작은 꽃밭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너머로 들판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죠. 앉을 때는 항상 그 생각이 소환이 돼요.
그때 이렇게 발 흔들면서 밖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그런 들판들. 그러니까 고향에 이렇게 보호받고 있었던 그런 고향, 예. 그리고 그 자연 속 거기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죠. 두메산골에서 올라와 서울 한복판에서 꿈을 이룬 사나이. 청춘을 보낸 이 거리에 지은 집은 점점 더 재미있어질 예정입니다. 나도 한번 찾아가서 놀아보고 싶네요.